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신공공 관리론부터 우리 가장 현대사회의 행정 이론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건데요. 사실 신공공 관리론은 들을 때에는 그렇게 어려운 느낌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되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막상 또 문제를 풀다 보면 표현이 너무 애매해서 또는 너무 일반적이어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말 기출 비중도 높은 편이고요. 여러분들이 선지, 문장 다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1번부터 제가 중요한 선지들 좀 모아서 정리하고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봐 주시고 요거 기본서 보고 난 다음에 채워주셔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 기본서 봐가면서 하시는 건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워서 뭔가를 자꾸 외우려고 그래서 이 채우는 거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신공공 관리로는 정부 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죠. 정부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주의, 그리고 신관리주의,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들이 결합이 되어서 작은 정부, 하지만 효율적인 정부,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2번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신공공 관리론의 정치 현상이 발생했던 게 바로 대처리즘.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채우실 수 있었을까요? 빈칸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꽤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으로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통한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신공공 관리로는 공공 서비스 공급을 이제 정부가 독점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민간을 함께 활용해서 민간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부의 영향을 일정 부분 축소한다고 얘기했고요. 제가 사바스의 공공 서비스 공급의 유형들을 생각하시면 좀 수월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공공 관리로는 관료들을 어떠한 규제를 통해서 제약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최대한 재량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스스로 해보게 만들죠. 그래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만 통제하고요. 관료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스본과 게블러가 미국 클린턴 정부 시기에 이 신공공 관리론적 사상에 입각해서 정부 재창조라는 운동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정부 재창조 운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업가적 정부, 이걸 정부개혁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기업가형 정부의 10대 개혁 원리들을 계속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촉진적 정부, 예전엔 정부가 직접 해줬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인파워링, 뭔가 격려하면서 정부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스티어링에 대한 번역어예요. 그래서 방향 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업가적 정부의 정부개혁 10대 원리 중 사명 지향,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 업무를 지향하는 정부 조직, 조직을 운영할 때 규정이 아니라 부여된 목표 혹은 임무 혹은 결과, 달성해야 하는 일을 중시하는 정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기업가적 정부는 정부가 아닌 고객의 필요에 맞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지향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가정 정부는 다른 메커니즘보다 바로 시장의 경쟁 원리 메커니즘 이걸 통해 정부의 효율성, 성과를 높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기출선지 내용을 보시면 신공공 관리로는 정부 역할 중에서 누적기, 누적기는 시장에게, 스티어링은 정부가 직접, 그래서 방향 잡기는 정부가, 로잉은 민간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첫 번째 맞는 선지고요. 신공공 관리로는 수익자들이 이제 직접 부담하는 원칙 강화합니다. 경쟁의 원리도 강화합니다. 민영화도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정부가 불필요하게 하는 규제가 다 정부 실패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얘기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세 번째, 신공공 관리론에서는 민주적 책임성, 기업가적 재량권 사이의 갈등으로 정부 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가 좀 어렵다. 너무 기업가적 재량권을 강조하는데 본래 정부 조직은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었던 조직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갈등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정리했죠. 그래서 이거 맞는 선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육어 버넌스까지 가볼까요?
자, 뉴 거버넌스는 조금 제가 설명을 미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습 스터디를 내일 진행할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진행할까 이런 거 생각해봤는데 지금은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실 때에는 주제가 한꺼번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같이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1번입니다. 뉴 거버넌스는 1980년대 정부, 시장, 거기에 시민사회까지 이들로 연결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력을 전제하는 자율적 체계가 행정에 활용되는 형태를 연구한 흐름입니다. 제가 거버넌스 중에서도 얘네가 강조했던 게 협의체, 바로 네트워크라는 거라고 했죠.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총칭됩니다. 뉴 거버넌스는 정치 행정 이론론에 입각한 재정치의 과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얘를 우리가 3번으로 뺐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편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이고요. 저희 드리는 자료에는 이렇게 순서를 수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헷갈리죠? 자, 여러분 바짝 긴장하시라고. 자, 뉴 거버넌스는 공동체주의, 공동체 중심으로 합니다. 참여주의, 이것들을 바탕으로 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파트너십을 전제하고 이를 중시하는 행정 재정립 운동. 제가 이것도 배경 설명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사실 행정 재정립 운동 같은 경우에는 뉴 거버넌스보다 오히려 신공공 관리론에 대한 반발로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실제 이들이 뉴 거버넌스의 탄생에 기여했기 때문에 제가 문장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신공공 관리론과 뉴거버넌스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정부의 역할은 방향 잡기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하고요. 경쟁의 원리, 조정의 원리, 투입보다는 산출의 원리, 이런 것들, 산출에 대한 통제, 이런 걸 강조하는 건 이 두 가지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공공 관리론이 상대적으로 결과, 경쟁,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뉴거버넌스는 결과를 안 보는 건 아니지만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 협력의식 이런 거에도 포커스를 둡니다. 빈칸 채우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다. 여기 결과, 과정 말고 채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경쟁, 협력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책에 있는 선지를 발췌해서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제가 의도한 건 결과,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터스의 모형, 로즈의 모형 얘기했죠. 전통적인 관료제의 문제점은 조직의 내부 규제. 그래서 조직의 구조를 딱히 바꿀 필요 없이 내부 규제의 문제만 해결해도 공익이 구현될 수 있다. 이게 내부 규제 정부 모형이죠. 그래서 6번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7번입니다. 로즈의 거버넌스 모형 중 자유민주주의와 신공공 관리를 결합한 모형. 세계은행이 강조했었던 모형은 굿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입니다. 말이 참 웃기죠? 자, 8번은 NPM이 가지고 있는 뉴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책임을 다 같이 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공동화. 공동화되면 다 같이 책임을 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했죠. 주인의식이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과다한 경우 부처, 이익집단 간의 유착, 포획관계 이러한 것들이 뉴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해당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기출선지 볼까요? 자, 신공공 관리론에서 관료는 조정자의 역할. 뉴거버넌스는 공공기업가의 역할. 오히려 조정자의 역할은 뉴거버넌스. 공공기업가의 역할은 신공공관리론.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내용 X가 되고요. 피터스,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혁 모형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시장형, 참여형, 그 다음 유연한 정부, 제가 신축형 정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통제를 적게 한다는 거니까 탈내부 규제, 내부의 규제를 적게 해서 통제를 적게 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네 가지 번역어가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해서 보시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네, 우리 지난 화요일 수업에 대한 복습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내일이 아니죠. 오늘입니다. 오늘은 네, 주간 복습 테스트가 있는 날이니까 주간 복습 테스트 꼭 활용하시고 제가 토요일 수업을 그리고 월요일 수업을 휴강하기 때문에 1주차와 2주차의 복습 테스트의 내용들을 제가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하고 다 한번 풀어보는 형태로 진행하겠다라고 굿모닝 행정학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굿모닝 행정학은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수업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됩니다. 22일이 될 것 같은데요. 22일 이후에
이런 빈칸 채우기 복습할 거고요. 1주차와 2주차의 문제들 제가 여러 번 선별하지 않고 전체 내용 다 해서 차근차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 굿모닝 행정학을 매일매일 습관처럼 꼭 활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빠지지 않으니까 네, 꼭 끝까지 완주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댓글 남겨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또 다 참여하신 분들에게 선물 드리니까 열심히 댓글도 남겨주시고 일단 복습을 합시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